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쉽게 배우는 사주 명리 초보들을 위한 사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편재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육친관계를 하고 있는데 비경겁제, 식신상관, 그리고 오늘 순번이 편재 정제입니다. 자, 비경겁제는 나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내가 낳은 존재, 아생자, 내 몸에서 빠져나온 존재들을 식신상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에서 흙을 보면 토를 보면 목극 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 기준의 사주로 보면 흙이 편정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편재 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편재란 무엇이냐? 이 편재란 말의 의미는 일단은 제가 식신상관 할 때 사주에는 돈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신상관, 식신, 그 다음에 편재, 정제 이 세 개가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편재, 정제 같은 경우는 돈, 금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그래서 편재란 거는 어떤 돈이냐? 남의 자산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돈. 내 돈 아닌 남의 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즉슨 뭐냐면, 이 편재란 돈이란 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일확천금. 일확천금, 남들이 꿈꾸면 뭐 로또나 이런 정도. 아니면 큰 땅덩어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사주상에 돈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주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큰 부자는 아니겠지만은 일단 사주상에 돈이 있다, 편제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세계 자체에서 내 사주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좀 써야겠다, 금전 출납이 좀 빈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돈 씀씀이가 좀 해픈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다취미성 혹은 다재다능함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다재다능함이란 거는 무엇이냐?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편제라든가 이 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직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편제 같은 경우는 금융계통 쪽 아니면 영업, 마케팅 쪽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재능을 보이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혜롭고 꾀가 많으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편법적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친 관계 처음 할 때 비경겁제를 했었는데, 이 겁제라는 것도 무엇이냐? 남의 돈을 겁탈한다고 해서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드는 재능이 있다. 약간 사짜 기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뭐랄까,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주에 편제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사기꾼은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사주 구성료에서 해서 그 편제가 어떻게 앉아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남의 돈을 훔치는 어떤 사기꾼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 출입이 빈번함을 나타내므로 돈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그 표시해놓은 게 있는데, 신약 사주에 이제 사주가 좀 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신약 사주에 편제가 많으면 인색하다, 인정상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씀씀이가 해프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신약사주 특히 뭐 제다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신약사주에 편제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씀씀이가 해프다, 이걸로 또 씀씀이가 해픈 게 아니라 많이 좀 인색하다라고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돈을 쓰더라도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남한테 좀 인정받고 돈을 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뭐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뭐 1,000원짜리 컵라면을 사 먹는 경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가서 커피를 마실 때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분명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은 인색한 면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남녀 사주의 재성이란 건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남자 사주에 편재가 많으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거나 배우자가 둘일 수가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편재란 거는 자, 정재란 거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편재란 거는 다른 아버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양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주상에 편재가 많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양아버지가 많은 거겠죠.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커온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사주의 편재란 거는 돈을 의미합니다. 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주에 돈이 있는 거겠죠. 돈이 있다 보니까 돈 씀씀이가 해플 수가 있고 뭐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남자 사주의 또 이 편재 정제는 다른 말로 하면 와이프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에 아내가 많다. 정제란 거는 내 바른 와이프겠고 편제란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첩을 이야기를 하겠죠. 편제가 많다는 건 첩이 많다는 말.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사주들이 바람둥이 사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자기 사주에 편정제가 많은데 내가 바람둥이일까 아닐까 뭐 알아보셔도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 사주가 어떨까 사주에서 보시면 편정제가 좀 많다 그러면 바람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자 사주의 편제는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시어머니. 자, 편제가 많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에 자, 편제가 많이 있다. 시어머니가 많이 있다. 그 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혼수가 조금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어머니를 모신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두 번, 뭐 세 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건데 커오는 환경이 좋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커오는 환경이 좋지 못할까? 내 사주의 진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양아버지 밑에서 크는데 그러니까 사주 자체 진짜로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사주 자체가 양아버지 밑에서 사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아버지 밑에서는 제대로 뭐 물론 제대로 커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남 밑에서 큰다면 어떻게 보면 눈칫밥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성향이 좀 이렇게 내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빨간색 칠해놓은 거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제. 정제는 이제 편제랑은 좀 다르게 이 정제란 거는 정직, 진실을 의미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돈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식신이한 돈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주는 식복, 금은 보화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편제는 남의 돈, 큰 자산, 땅덩어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정제란 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찍어내는 화폐 아니면 올바른 돈, 저축하는 돈, 차곡차곡 모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자산으로는 차곡차곡 모으는 재산이며 처, 명예, 번영을 의미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자, 신강사주일 때는 재력과 여자를 관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번영, 출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사주가 강하면 내가 지방 관리도 잘 하겠죠. 지방 관리.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도 내 와이프도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승승장구를 한다든가 큰 출세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주가 약할 경우 신약할 경우는 자, 정제가 좀 많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편제가 좀 많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와이프가 많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약한데 병 들어있는 몸을 가지고서 이 많은 와이프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빈약한 삶을 좀 면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정제란 건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좋은 성분이다. 바른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해놨고요. 근데 이제 뭐든지 사주란 건 제가 얘기했지만 중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으면 조금 줄여주고 차가우면 데워주고 말라있으면 물을 준다. 더군다나 뭐 신강하면 너무 세면 조금 그 힘을 죽여주든가 아니면 설기를 통해서 좀 빼준다든가 내 몸이 약한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주제 뭐 비경겁제를 들여서 내 몸을 좀 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성을 넣어서 강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사주 자체에 정제가 좀 많다 그러면 정제가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좀 적어놨지만은 정제가 많으면 밴댕이 소갈딱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밴댕이 속이다. 밴댕이 속. 조금 쪼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쪼잔하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쪼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편제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돈 때문에 인정 상하기 쉽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정제 같은 분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때도 어떻게 돈을 쓰냐. 뭐 정당한 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큰 뭐라 그럴까 그걸 두질 않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돈은 굉장히 잘 쓸 수가 있겠지만은 쓸데없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른 말로 조금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세심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사주상에 좀 정제가 좀 깨끗하게 앉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벽증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결벽증 증상이 있는데 내 사주가 어떨까 보시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제가 조금 있다, 정제가 좀 어떻게 뭐 앉아 있다, 이거는 사주를 봐야지 알겠지만은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결벽증 증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제가 사주에 많으면 어린아이 때, 아기 때, 특히 좀 어린 나이 때 정제가 좀 사주에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버릇이 조금 나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두시고요. 물론 사주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 때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교 분석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경겁제는 가족사회, 나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사회다.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농작물이 내 손에 남는다. 그러면 그거를 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업사회죠. 그래서 편제 정제는 상업사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돈과 굉장히 관련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금융계통 쪽도 잘 맞지만 특히 이제 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재다능하고 다취미성이다. 그래서 편제들 같은 경우도 운동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평관,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